안녕하세요. 에어컨 뱅크입니다. 제가 오늘은 에어컨 후레아 너트 부분, 그러니까 배관 연결하는 부위 있죠. 조인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된다. 그래서 제가 누수 안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제가 지금 AS 센터를 한 15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에어컨 한 지는 한 20년 정도 좀 됐고, 뭐 넘었죠. 뭐 보조일까지 하면은. 근데 이제 요즘에 하도 보면은, 근데 옛날에 투투 가스 때는 그나마 그래도 좀 덜 샜는데, 요즘에 410으로 바뀌고서부터는 가스가 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거는 뭐 초보자든 베테랑이든 이거는 뭐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몇 번 샌 적이 있죠. 근데 원인을 안 찾아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샜으면은 가스가 왜 샜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데, 그 원인은 못 찾아내고 자꾸 엉뚱한 방향에서만 자꾸 뭐 샌다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정확한 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방법이 틀리니까. 참고로 저는 어, 하여튼 뭐 가스 누수되는 걸 잡으러 다니는 AS 기사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경험치만 얘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요즘에 동영상을 보면은, 이제 카타기입니다. 카타기로 이렇게 카팅을 하고 꼭 버제거를 하라 그러더라고. 버제거, 뭐 바리 제거, 뭐 니마질,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저는 이제 버제거라 그러겠습니다. 버제거. 자, 이 버제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커팅기를 할 때 이렇게 커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커팅을.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사람마다 틀린데, 자, 어떤 분은 커팅을 할 때 세네 번 만에 얘를 딱 커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네 번 만에. 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한참 돌리고 한참 감은 다음에 돌리고 하면 뭐 두세 번만 해도 커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방식입니다. 일단 첫째. 왜? 아니, 힘을 이렇게 줘서 얘를 커팅을 하다 보면은 이 끝에가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배관 끝에가. 그러니까 당연히 끝에가 말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사라를 내다 보면은 끝에가 말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중으로 사라가 납니다. 이중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사다가 나는 두 개가 겹쳤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후레아 너트를 몽키로 딱 조이는 순간 걔가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 이게 문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커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개 보면은 한 반 바퀴 정도 돌리고 한 번 돌리고, 반 바퀴 정도 돌리고 한 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6, 7번 그 정도에서 커팅을 합니다. 뭐 7, 8번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커팅을 해야지 이 끝에가 덜 말려 들어갑니다. 이 배관 끝에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말려 들어간 것 때문에 이제 버제거를 해갖고 그걸 안 들어가게 해갖고, 그래서 리머지를 하라는 건데, 자, 그 이유가 하나 있고, 자,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저번에도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 커팅을 할 때 얘가 이제 각이 안 나오니까, 이 안에가 여기에 이제 뭐가 걸려 있다 그러면 이 각이 아니까 한 바퀴를 못 돌리니까 여기서 돌렸다가 반 바퀴 돌렸다가 이렇게 돌렸다가, 왜 여기가 걸려 있으니까, 왜 요럴 때는 조그만한 카타기로 해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얘가 걸리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커팅을 하고,
끝에를 이렇게 똑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 끝에가 살짝 씹혀 있겠죠. 당연히 씹혀 있으니까 니머지를 안 하면 그 씹힌 부분이 또 살아를 내면은 걔가 또 머리카락처럼 삐져 나와서 그래서 살아를 내면은 거기가 이제 두 겹으로 겹치겠죠. 머리카락처럼 삐져 나왔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후레아 널트를 딱 조이는 순간 거기가 찢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는 방법, 그래서 또 하나 세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세는 방법이 뭐냐? 이유가 이 사라를 낼 때, 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사라를 이렇게 보면은 거의 눈으로 보고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대개 다 여기 일직선을 맞추죠. 요 부분을 일직선으로 맞추죠.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감으로 하는데 어떤 때는 얘를 좀 이렇게 많이 빼고 어쩔 때는 얘를 좀 덜 빼고 이러다 보니까 높낮이가 일정치가 않으니까 사라면에 어떤 거는 많이 살아나고 어떤 거는 조금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몽키로 또 쪼이는데 일정한 힘의 분배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여기가 일자로 맞췄을 때 힘만 주고서 얘를 쪼이는데 어쩔 때는 얘가 조금만 들어가서 살을 냈을 때는 그 감이 또 모를 것이고 어쩔 때는 얘가 또 많이 튀어나왔으면 그 감을 모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힘을 안 들어가니까 얘가 또 그래서 가스가 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가스가 새는 이유가 뭐냐면은 특히 이제 07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사라를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사라를 낸 상태에서 배관을 딱 조이다 보면 07은 그냥 이게 미리수가 약하니까 같이 틀어져 버립니다. 얘가 틀어지면서 이 사람에는 압축이 덜 되는 거죠. 압축이. 그러니까 동이라는 이 성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동이라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왜 동배관을 쓰겠습니까? 쇠로 쓰면은 더 싸겠죠, 당연히. 예? 금은 동이니까 동보다 쇠 쓰면 더 싸는데, 자, 쇠는 연성이 없습니다, 연성. 그러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 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배관을 쓰는 건데, 자, 동배관은 이렇게 사라면을 딱 냈다가 몽키로 딱 조이는 순간 그 사라면이 살짝 찌그러들면서 마찰에 의해서 꽉 물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가 안 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특히 벽걸이 배관 같은 경우는 자 스탠드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잘 안 하죠. 왜냐면 배관이 뭐 꺾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스탠드 같은 건 다 갈아버리는데 그게 정석이 맞습니다. 원래는 재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벽걸이 같은 경우는 재사용을 하죠. 거의 저 같은 경우도 벽걸이는 그냥 재사용해 줍니다. 소비자가 싸게 해달라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후레아 너트를 풀는 상태에서 그냥 왜 그냥 풀렀으니까 다시 또 그냥 몽키로 조입니다. 자, 여기서가 또 문제입니다. 왜? 얘는 한번 살아를 내서 몽키로 조였기 때문에 일단 그 탄성 연성이라 그러죠. 늘어나는 성질이 일단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몽키를 딱 조이면 얘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더 이상 얘가 줄어들지가 않죠. 한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찰이 안 되니까 거기서 당연히 가스가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했을 때는 무조건 커팅을 다시 하고 다시 사라를 내서 그래서 몽키로 쪼여야지 누수가 안 된다. 요게 그 방식이고 또 하나 방식은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높낮이가 조절이 안 된다고. 예? 이 높낮이가 조절이 안 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찍은 동영상에 이 스토퍼라고 있습니다. 스토퍼.
참고로 이 스토퍼가 그 인터넷에서 이분이 아마 이게 특허를 내신지 안 내신지 모르는데 이분이 이거 초창기 때 팔 때 제가 샀습니다. 이게 10년인가 한 15년인가 하여튼 초창기에 샀어. 그분이 팔 때 저 맨 처음에 샀습니다. 이걸로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일정하게 자 요렇게 하니까 딱 조절이 맞게끔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6mm, 9mm, 12mm, 19mm 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사라를 낼 수 있고 일정하게 커팅 모양이 나오고 일정하게 힘의 분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퍼를 필히 사셔서 해라. 사용하셔라. 특히 누수 많이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꼭 가스 새는 분들만 셉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에어컨 20년 하면서 거의 뭐 저도 새긴 센 적이 있었죠.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원인을 못 찾고 맨날 그뭐 버제거 한다고 맨날 버제거만 하는데 참고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19 에어컨 20년 하면서 버제거 99%안 합니다. 저는 단 1% 시스템 에어컨 갔을 때 그 팀장이 아 제발 버제거 좀 해달라. 예? 후레아보트에서 맨날 샌다. 그때나 제가 버제거 하죠. 왜? 당연히 사장님이 해달라고 팀장이 해달라는데 제가 아 그거 못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일당으로 갔으면 그게 예의고 그걸 빼고서 저는 100% 버제거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뭐 누구는 오해를 하시던데 이 버제거를 안 해서 가스가 샌다. 뭐 이건 뭐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하여튼 요거 제가 일단 요 새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 이 결정적인 게 하나입니다. 일단 이 바라 그러는데 이걸 바라 그래야 합니까? 바 우리가 되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100% 사라를 내면은 꼭 사라면을 확인을 합니다. 저도 버제거를 안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한 100번에서 한 200번 정도 사라를 내면은 여기가 이중으로 겹칠 때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카락 같은 게 하나 삐져나와서 그게 또 이중으로 이렇게 사라가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적으로 100% 저는 99% 니머지는 안 하지만 100%의 사라면을 확인을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라면 뒤쪽은 제가 확인을 안 했죠. 사라면 뒤쪽은.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아니 계속 그 벽걸인데 그 앞부분에서 가스가 새더라고요. 그 일단은 그 부분을 커팅을 하고 다시 사라를 내고 다시 쪼였죠. 근데 거기가 또 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셀까? 그리고 다시 커팅을 하고 이번 리마지를 안 해서 그런지 알고 또 리마지를 했죠. 리마지를 하고 다시 또 조였죠. 또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갖고 또 이제 이번에 또 후레아 너트가 불량인 줄 알고 커팅하고 리마지하고 후레아 너트 새로 갈고 그래서 또 했습니다. 근데 또 새더라고요. 이제 원인이 뭐였냐? 이 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 제가 할 때 이 항상 사람용 요 안쪽만 확인했지 바깥쪽은 확인 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봤더니 이 바 부분에 6mm하고 9mm 요 부분에서 살짝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살짝 찍혀 있으니까 그걸 이빨을 먹었다 그러죠. 살짝 찍혀 있다 보니까 얘가 확각을 했는데 이 앞에는 사라면이 잘 나오는데 이 뒷면에는 공간이 떠버리는 거죠. 그 씹힌물이 이빨 나간 부분에서 공간이 떠갖고 몽키를 딱 조였을 때 그 부분에서 안 조여지니까 그 부분에서 삐집고 나와서 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 바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는 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님은 버제거 하냐고. 그래서 저는 나는 버제거라는 자체의 이름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형님 저는 요즘에 그 친구도 에어컨 10년 이상 설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물류 쪽에서 일을 해갖고 아니 요즘 들어와서 자꾸 가스가 샌다고 미치겠다고 그것도 많이 새면 잡겠는데
한 1년 있다가 가보면은 조금씩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내가 그 친구 보고, 야, 너 한번 발을 갖고 와봐라. 걔는 이제 참고로 BBT를 안 썼습니다. 걔는 이제 손 임팩 사락입니다. 임팩, 아니, 슈퍼 거 수동 사락입니다. 손으로 돌리는 거. 그래서 발을 갖고 와봐라 봤더니 저처럼 이 뒤에가 다 먹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야, 너 이것 때문에 그런다. 너 이거 사락이 바꿔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고맙다고 이거 바꾼 이후로는 안 샌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 그래야지. 그러니까 뭐 리마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안, 하여튼 저는 99%한 적이 없고 뭐 그렇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거의 다 임팩 사락이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추세가 또 임팩 사라기로 다 바꾸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임팩 사라기 그 동영상 리뷰 남긴 거 있습니다. 특히나 임팩 사라기 같은 경우는 더 이게 누수가 될 수가 없는 게, 자, 수동 사라기는 이제 버제거를 안 하면은 이중으로 겹칠 확률이 좀 많습니다. 많은 것보다도 이렇게 100% 저처럼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이중으로 겹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이중으로 겹칠 때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임팩을 쓰고는 거의 겹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토퍼라 그러는데, 제가 저번에 그 찍은 동영상에 이거 뭐 설명서 다 있습니다. 스포터를 딱 끼고 얘를 딱 한 다음에, 그리고 얘를 그러니까 임팩으로 여기를 조이고, 여기를 조이면은, 자, 임팩의 단점이 뭐냐면은 강한 회전력으로 해서 얘가 살아. 그러니까 접시를 내다 보니까 더 제거를 안 해도 이 끝에가 말려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거의 임팩은. 이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제가 아까 하던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 날 교환하고, 그리고 힘을 많이 줘서 자르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임팩으로 살아를 내면은 100% 하여튼 저는 거의 가스가 셀 리가 없다고 장담을 합니다. 근데 또 요즘에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이걸 원인을 찾아야지. 또 버제거 하는데 저는 뭐 솔직히 그 말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리고 물론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있는데, 일단 뭐 제가 20년 동안 버제거를 안 했는데 저는 센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 경험담이고 제가 이 가스를 새는 걸 찾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뭐 하여튼 제 경험담입니다. 그래갖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버제거가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단 버제거를 안 해서 가스가 샌다는 말 자체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 쓰던 방식, 요 방식대로 하면은 절대 셀 일이 없다. 그리고 이 카타기 날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쓰면은 이 날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날을. 어떤 분은 이걸 저기 10년 이상 쓰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지금 제 이 동영상 보고, 나 10년 동안 날 한 번도 안 가는 분들 이거 많으실 겁니다. 날은 한 3, 4년 정도 되면 바꿔주시라. 그 되게 날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떨어뜨려서 날 깨졌을 때, 아니면 카타기 잊어먹었을 때, 새로 샀을 때, 요때 바꾸지, 요거 나를 바꿔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이제 이렇게 커팅을 할 때 자꾸 그 나사 모양 이게 자꾸 말려 들어가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거 뭐 올라탄다 그러던데, 그거 저번에도 제가 알려줬는데, 이런 거 분들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도라이바로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이바로. 그러니까 날 교환할 때 이렇게 풀러서 교환하고, 아니면 잠글 때 이렇게 풀러서 잠고. 얘가 헐렁해서 그럽니다. 얘가 헐렁해갖고. 얘가 헐렁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얘가 자꾸 나사형으로 돌면서 카팅을 한다고 자꾸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 헐렁하고 할 때는 이렇게 도라이바로
이렇게 도라에바로 얘를 꽉 조여주셔라. 이렇게 얘는 지금 꽉 조여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꽉 조여줘라. 그래야지 얘가 안 올라탄다. 그리고 교환할 때는 얘 풀으셔서 날 교환하시면 됩니다. 요 날 저기 자재상 가면 다 팝니다. 그러니까 요 날은 한 2, 3년에 한 번씩 바꿔주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동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요게 이제 410 오일입니다. 오일. 항상 쪼일 때 요 살아낸 데 말고 그 순놈 있잖아요. 순놈, 후레아너트 부분 순놈, 고기 끝에를 항상 이렇게 420 오일을 손가락으로 짜갖고 그 끝에다 이렇게 발라주고, 요쪽 면을 바르는 거 아닙니다. 그 반대쪽 방향, 그 정면으로 봤을 때 그 방향만 한번 발라주고, 그리고 몽키로 딱 조이면 절대로 셀 일 없다. 근데 얘 바르는 거랑 안 바르는 거랑 천지 차이 납니다. 자, 그 방법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는데, 자, 얘가 07 배관은 쪼일 때 얘가 틀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배관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동배관이 연성이 있다 그랬죠. 얘가 찌부러들면서 딱 짜부가 되면서 딱 물리지를 못하고 그냥 틀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을 발라주면은 얘 배관은 안 틀어지고 얘만 딱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 확률이 덜하다. 그러니까 얘도 있고 뭐 자재상의 나일로그인가 그 찐덕찐덕한 무슨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절대 셀 일이 없다. 그리고 뭐 버제거를 안 해서 샌다, 하여튼 제 말이 맞는지 어쩐지 하여튼 저는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 하여튼 새는 이유는 그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요거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뱅크였습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을 찍으면 조금 이게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아갖고, 하여튼 제 생각이었고, 그리고 아까 가스 샌다고 하던 동생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100% 리머질 합니다. 그러니까 버제거. 그 친구는 100% 버제거 합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했듯이 원인을 못 찾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바가 잘못된 건데 그걸 모르고 리모진만 백날 하여튼 원인을 못 찾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된다. 물론 버제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버제거 얘기가 아마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나온 지가 한 20년인가 2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버제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 냉동 에어컨 30년 전에 하시던 분들은 버제거란 말 자체를 모르신 분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버제거란 말을 자체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에어컨 좀 막 배울 때 그때 아마 시스템이 나오면서 시스템 교육 받으면서 그때 아마 버제거 얘기가 아마 바리제거 얘기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당연히 시스템이다 보니까 콤프 마력수가 세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누수될 확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버제거를 안 하면은, 그리고 어차피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분진관을 연결을 하려면은 버제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진관을 커팅을 하면은 이게 어차피 끼워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버제거를 해야지 어차피 분진관을 끼워갖고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버제거 하도 요즘에 그러길래 아마 그게 그때 당시에 아마 나온 말일 겁니다. 배관 살아낼 때 꼭 버제거 하라는 말이. 하여튼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고 제 얘기였으니까
뭐 굳이 제가 또 하지 말랬다고 또 안 하셔갖고 또 뭐 저 때문에 가스됐다 뭐 이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새는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된다. 뭐 저는 하여튼 제 경험담을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뱅커였습니다.